그냥 뭔가 뭐 바퀴만 이렇게 돌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뭐 수력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 그 기계의 어떤 동작을 인해 가지고 결과가 수학적인 계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치들이 19세기 후반 1800년도 말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전자기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학적인 연산을 자동화해서 해주는 기계예요, 컴퓨터는. 그런데 그 수학적인 연산을 여러분이 운영체제보다 훨씬 더 기초에서 배우게 될 알고리즘, 이산수학 또는 디지털 어떤 회로 이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자동화된 수학 이론을 조금 확대 응용을 하게 되면, 꼭 컴퓨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수학 이론을 응용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수학 이론.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수학 계산을 좀 더 빠르고 자동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컴퓨터가 그 알고리즘을 해석해서 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는 수학적인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기계일 뿐인데, 인간들이 지금까지 연구해놓은 걸로서 모델링 또는 알고리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로 찾기 문제라든가 화면에서의 얼굴 인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알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은 자동화된 기계다.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이고, 그것의 그런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CPU라는 것과 메모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바로 이게 이제 계산기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1, 2, 3, 4, 5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 이 계산기에 조금 더 응용화된, 일반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CPU라는 계산기. 이 계산기는 우리가 버튼 누르고 플러스하고 하는 것처럼 입력을 2개를 주고 덧셈해라 그러면 이 CPU 덧셈 해서 결과에다 쓰는 거고, 곱셈을 하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손으로 쓰는 계산기보다 조금 더 자동화된 기능의 종류가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어떤 숫자를 여기로 옮겨라 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숫자가 1이냐 0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플러스를 1이면 플러스라고 0이면 마이너스라고, 이런 약간의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한다. 프로그램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마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사고, 인간의 사고와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걸 배울 때 약간 했던 것처럼 수학적인 계산을 인간이 필요한 알고리즘 풀어내는데 단지 사칙 연산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게 막 이런 조건을 확인하는 거, 데이터를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화를 만들어서 게 프로그램 언어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언어로 그래서 원수라는 걸 주고 값도 치환하고 조건에서 이걸 하거나 또는 루프를 돌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기술하면은 그것을 자동화해서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기가 이 CPU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눈에는 여기 있죠, 화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화면에 막 정들이 또는 뭐 어떤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막 움직이는 거죠. 캐릭터가 지 혼자 살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점만 딱 하나 쪼여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캐릭터가 지 혼자 알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결국 또 얘기가 빗나가셨는데 빗나가면서 좀 확대가 됐는데,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컴퓨터 시스템을 여러분은 이제 이것만 꼭 반드시 이해하는 거, 컴퓨터 시스템이 정말로 희한한 딱 어디선가 뚝 떨어져 있는 인공지능이 담겨 있는 그 아주 고차원의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 정해진 몇 가지 수학적인 계산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컴퓨터는 기계 중에서도 특이하게 일렉트론, 전자기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 전기 흐름에 의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런 CPU가 되고, 그러면 CPU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냐면, 정해진 이런 전자계산기 이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기계로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소프트웨어 개론 시간에 들어갔을 직한 컴퓨터를 뭐라고 얘기하면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컴퓨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란 게 수학적인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계일 뿐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냐면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 프로그램 내장형 기계라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계산하는 절차를 이렇게 주죠. 얘는 하나하나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입력을 해주면 그 계산을 하는 건데 그 계산하는 순서와 방법을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기술해놨죠. 덧셈, 여기서 곱셈, 여기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만드는 거는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 그것을 수행하는 거는 CPU인데 이 CPU는 그냥 있는 그대로 CPU는 절대로 알고리즘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뭘 원하는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계산만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게 인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PU는 그냥 계산만 기계였으니까 도대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냐, 어디에 담아서 하느냐는 거죠. 아주 초창기의 컴퓨터는 그때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CPU가 다녔는데 이 기계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천공 카드니 무슨 구멍이 꽁꽁 뚫려있는 테이프니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발전하면서 일단 여러분의 이제 사업을 제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딘가에다 담아놓고 지가 알아서 내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가져가게 하면은 조금 더 자동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메모리다. 그래서 메모리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전자계산기 같은 수학적 계산 기계인데 그 계산 순서를 프로그램으로 명시를 시켜줘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동화되고 편리하게 유지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메모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의 프로그램이 적재 올라가 있고 그것을 CPU가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결과가 다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냐? 메모리에 저장된 계산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계가 컴퓨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시스템만 놓고 보면은 기계는 지능 없고요. 알파고 어쩌고 해도 지능 없고 그냥 얘가 정해져 있는 실제로 인텔 CPU는 약 300여 가지의 계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300여 가지 기능은 어떤 걸 여기서 하고 하는 프로그램 기술 순서에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걸 담아놓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딱 느끼겠지만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사용자의 이 시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환경들, 웹에서 어떤 게임에서 어떤 엔진 쓰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운영체제는 그보다 더 밑바닥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바로 이 환경에서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더 어떤 고려가 필요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에 어떤 방식의 접근만 필요한가, 그걸 살펴봅니다. 이 간단한 내용만 놓고 보면 운영체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설명만 놓고 보면 소프트웨어만 만들면 CPU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체제가 이제 필요한 이유를 뒷장에서 바로 얘기를 할 텐데, 기본은 이거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노트북, 우리가 쓰는 지금 이제 웹 서버 이런 것들은 요거가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려면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죠. 인간이 아주 옛날에 먹고 이제 인간은 결국 생존하고 번식을 하는 게 인간에 주어진 미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물학적 인류가 살아가는 그 원시대 그때는 단순했겠죠. 내가 가서 고기 잡는 그것만 하면은 인류가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면은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이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지고, 각자의 생각도 무지무지 다양해져.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내가 소고기 사가지고 구워먹고 싶은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기능은 내가 소고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구워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소를 소를 잡아도 돼요. 근데 뭔가 이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소를 잡아서 파는 매장 시스템이 있고, 그 매장 시스템을 사야 되는데, 살려면은 현재는 화폐라는 또는 뭐 이런 신용이라는 어떤 또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원래 컴퓨터에서 뭔가 하는 거는 내가 고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동작의 원리 잘 동작하기 위해는 실제로는 진짜 꼬치꼬치 따지면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화폐, 지폐를 들고 가고 신용카드 들고 가고 내가 굳이 차를 타가지고 어떤 그 고기를 파는 특별한 매장에 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질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속 있는 데 가서 뜯어보면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 여기서 인간세계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면 그 시스템에 맞는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그걸 잘 이용하고 누구는 못 이용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주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데, 똑같은 인류한테 주어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거기서 훨씬 더 많은 베니핏을 얻고 누구는 못 얻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생산 효율이 얼마나 되는데 또 어디서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시스템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생기게 되죠. 컴퓨터도 똑같아요. 내가 가끔 이제 이 얘기로 가끔 그냥 컴퓨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문제 접근 방법,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왜 컴퓨터에서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가, 왜 많은 부분이 인간 세상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알아야지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 방법, 사용 방법, 그것들을 해주는 게 운영체제라고 이제 뒤에 하겠지만, 운영체제라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드웨어의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자는 거죠. CPU, 컴퓨터라는 것은 CPU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메모리 안에 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 이런 기계다. 그것을 CPU는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지능이고 생각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씩 가져다 놓는 거예요. 알파고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면 나는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나하고 알만한 사람들을 바로 추천해주고,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컴퓨터야 이런 식으로 해 라고 그냥 이 계산하는 과정을 새로 고안해 놓은 거죠. 이 새로 고안하는 이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그걸 이제 단정하진 않겠어요. 진짜로 어느 순간 제 느낌에도 정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CPU가 이런 구조라서 이 기계 자체로서 세상을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지금은 300여 가지의 아주 단순한 계산만 하는 이 기계인데, 이 계산 자체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걸 보고 바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필요가 들어가 있는 게 나온다면 저는 인공지능을 인정해주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컴퓨터라는 게 별게 아니다. CPU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CPU에서 실행되는 거다. 이거고요. 근데 이 그림과 다르게 이 그림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 그림이 여러분이 아는 컴퓨터와 더 친숙할 겁니다. 키보드 입력 장치, 하드디스크 입력 장치, 모니터 화면, 표시 안 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되고, 이런 게 사실 오히려 컴퓨터죠. 그런데 CPU, 메모리 외에 다른 모든 거는 제 그림에서는 이 부분. CPU, 메모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격과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크게 I/O라고 이렇게 돼요. 인풋, 아웃풋, 이거는 디바이스, I/O 장치. 나머지는 다 이 컴퓨터라는 기계에서 나머지는 다 I/O 장치입니다. CPU가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오는, 또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내보내는 그런 어떤 장치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워낙 다양해져가지고 우리가 컴퓨터가 뭔가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다양해졌다. 이게 다양해져가지고 컴퓨터는 엄청나게 신기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이 이거고 여기에다 뭘 붙이냐 따라 여러분은 이런 쪽에 더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의 기본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씩 방식은 달라요. 하드디스크가 붙어있느냐, 키보드 붙어있느냐, 모니터가 붙어있느냐, 네트워크 붙어있느냐 약간 방식이 달라가지고 아까 운영체제의 학습 목표는 이거하고 뒤에 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운영체제라는 게 이런 걸 잘 다루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것들 중에 특별한 몇 가지는 좀 더 그것을 위한 전용의 어떤 관리 방법을 아예 운영체제가 보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서 보면 이 뒤쪽으로 하드디스크 관리하는 것, 키보드와 같은 I/O 관리하는 것, 네트워크 장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좀 우리 수업에서 메인 스트림에서 뺄까요?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운영체제라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은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체제라는 것이 느껴봐도 중간에 껴있는 거고 이 하드웨어를 잘 다루는, 관리하는 거다라는 지금 어렴풋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원리를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이 그림은 앞으로도 종종 계속 컴퓨터는 결국 이거다. 컴퓨터 이거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거. 잠시만 쉬었다가 운영체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버추얼 박스하고 우분투 설치를 이미 한 사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업 시간